240페이지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입니다. 업무보증 설정 시기. 우리가 등록의 과정을 거칠 때, 그죠? 공제나 보험, 그죠? 공탁 해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얘는 언제까지 해라? 언제까지? 업무를 개시 전까지. 그죠? 업무 개시 전까지인데 실제로는 어떻다 그랬죠? 얘를 갖고 가야 뭐 준다 그랬어요? 통보를 받고. 그죠? 내가 등록 신청을 하잖아요. 등록 신청을 하고 등록관청에서는 통보를 해주죠. 통보를 해주면 나는 등록증을 찾으러 가죠. 등록증을 찾으러 갈 때 업무 보증을 해야, 그죠? 업무에 대한 보증을 해야 등록증을 준다 했어요. 그죠? 사무실은 언제 마련해야 돼요? 처음 들으시죠? 그때 안 계셔서 그래요. 우리가 등록을 하게 되면, 그죠? 등록의 과정을 거쳐야지만 우리가 되는 거잖아요. 등록 신청을 하고, 그죠? 그러면 등록관청에 신청하고 통보해주면, 그죠? 뭐예요? 등록증 수령, 그죠? 업무 개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등록관청에서 일주일 내에 통보해주게 돼 있잖아요. 신청할 때 사무실 만들어 놓고, 그죠? 또 뭐 해야 돼요?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 그죠? 다른 서류 필요하다 그랬어요? 안 필요하다 그랬어요? 실무교육증만 있으면 된다 그랬죠? 나머지는 확인한다 했잖아요. 알아서. 맞아요? 근데 등록 신청할 때 뭘 같이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인장, 그죠? 고용인 같이 할 수 있다 했죠? 맞죠? 원래는 요것도 언제요? 요거 하기 전인데 신청할 때 같이 하자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통보하고 등록 수령할 때는 뭘 가져가라? 공제를 들어라. 그죠? 즉 업무 개시라는 걸 하기 전에는 어떻게 완벽 세팅이 끝나야 되죠? 아시겠죠? 등록에 대해서 통보를 받는 순간부터 뭐라 그랬어요? 나는 등록이 됐다 그랬죠? 에? 업무를 지금 못할 뿐이지. 개업 공인중개사가 된 거예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면 이때부터 뭘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업무 보증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통보를 받고 업무 보증하고 등록증 수령하고 업무 개시하시면 된다 했어요. 맞죠? 그냥 이런 게 있다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업무 보증인데 금액이 있어요. 금액. 그죠? 개공일 경우 개인이 있고, 그죠? 법인이 있고. 개인은 얼마? 1억. 법인은 2억. 맞죠? 근데 법인일 경우에는 얘네들의 뭐가 있어요? 지점이 있죠? 지점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분사무소. 그죠? 분사무소는 각각 얼마? 왜 각각이라고 하죠? 분사무소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죠? 서울에 본사 있고 각각의 대전, 대구, 서울, 부산 찍고, 그죠? 다 지점이 둘 수 있죠? 은행 같은 경우. 그죠? 그러면 공인중개사 법인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하나의 등록 관청의 범위에는 하나씩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주된 사무소가 있고 분사무소가 있고 본점이 있고 지점이 있고 이렇게. 그럼 분사무소는 얼마나 하라 그랬어요? 똑같이 1억 해라. 이해되시죠? 업무 보증이 뭔지는 아시죠? 네. 처음 오신 분이 있어서. 그죠? 업무 보증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공인중개사 사무실, 그죠? 간판 있고 유리로 있고 문 이렇게 있죠? 맞아요? 세종공인 이렇게 돼 있겠죠. 이해되시죠? 공인중개사 사무실. 대부분 놀라시는데 안 놀라시죠? 디테일하지 않아요? 아닌가요? 디테일하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가보시면 문 앞에 이렇게 붙여놔요. 얘를 확대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1억 이렇게 써 있어요. 그죠? 요거예요. 요거.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셨죠? 그죠? 1억이 왜 써 있는지도 모르고. 가격표가 아니죠? 네, 1억짜리라는 데가 아니에요. 1억을 손해가 발생하면 물어 죽었다. 이 얘기예요. 그죠? 근데 제 생각에는 약간 딴 얘기지만 1억 갖고는 요즘은 택도 없죠. 10억은 해야 돼, 내 보기엔. 그죠? 10억을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욕해야 돼. 나한테. 10억이 되면 보증료가 그죠? 20만 원에서 10배면 200만 원. 엄청 비싸잖아요. 그죠? 암튼 지금은 1억이에요. 그럼 1억까지는 물어줘요. 1억이 넘으면 안 물어줘요. 그럼 누가 물어줘야 돼요? 공인중개사가 생으로 물어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1억 보증이 있다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중개사고가 났을 때 10억짜리가 중개사고가 나면 10억이 다 날아가는 수도 있지만 그죠? 일부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겠죠. 내가 뭐 시세보다 비싸게 샀다든지 뭐 이런 거 확인해주지 않아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서 아까 공방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과실에 의해서 내가 재산상의 손해가 5천만 원이 발생했다. 그러면 1억에 한도 내니까 공제나 보증에서 다 물어줍니다. 아시겠죠? 그럼 물어줄 때 어떻게 물어줄까요? 내가 중개사고의 피해 당사자예요. 그죠? 재산상의 손해가 5천만 원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누군가에게는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상식적으로. 자, A, B, C가 있죠? 그죠? 그림도 잠깐 모르시죠? 여기 의뢰인이에요. 매도인, 파는 사람, 사는 사람, 매수인 되겠죠? 여기는 누구예요? 공인중개사. 그죠? 그럼 이해가 딱 되시죠? 그러면 이 공인중개사가 A, B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이 처음에는 의뢰를 하겠죠? 1억에 팔아주세요. 그죠? 이 사람이 나도 이 사람이 내는 것과 같은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저는 9천만 원에 사고 싶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C가 뭐라 그럴까요? B한테 그건 그냥 1억이에요. 끝. 이렇게 하면 이 사람 어떻게 되죠? 망해요. 그죠? 망하지 않겠어요? 장사가 안 되잖아. 그죠? 어떻게 해요? 아 그러세요? 이렇게 가는 거야. 그죠? 아 그러세요? 9천만 원에 사고 싶으세요?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지만 요즘 시세가 여기는 다 1억이에요. 그죠? 아 그래요? 근데 지금 1억에 나온 게 있는데 제가 한번 조금 깎아 볼까요? 이렇게 하겠죠. 그죠? 이게 뭐예요? 이 행위가 우리가 그죠? 좀 더 확 오는 말로 알선하는 거예요. 알선. 그죠? 알선이라는 말이 처음엔 거북하시죠. 단어가 참 거북한 단어야. 알선이 왠지 막 좋지 않은 거에 대한 알선이 막 생기잖아요. 법에도 나와요. 알선이라고. 근데 공인중개사가 알선을 해서 이 둘 사이의 거래계약을 체결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C의 목적은. 그러면 C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죠? 왜? 파는 사람 사는 사람 얘네 둘이고 나는 뭐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중간에서 나는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얘기해 줬으니까 그거에 대한 보수를 받아요. 그래서 중개 보수라고 하죠. 근데 중요한 건 얘가 파는 사람 사는 사이 중간에서 말을 잘못 전달을 했다든지 소유자가 아닌데 확인을 했다든지 이런 식의 고의나 과실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중요한 거죠. 왜 그럴까요? A와 B 사이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중개 의뢰인이 의뢰하는 물건은 그 사람의 전부일 수가 있어요. 그죠? 아주 중요한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저희 어머니 사무실에 누구 왔는데 뭐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전부일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랬더니 맞아요. 전 재산이에요. 이러더라는 거야. 9천만 원짜리 전세인데 전 재산이래. 그럴 수 있죠. 3천만 원, 아니 20대 초반에 3천만 원 전 재산이면 훌륭한 거지 뭘. 그죠? 아무튼 그런데 요지는 뭐냐면 요지 본론으로 들어가서 C가 중개를 하는데 문제가 생겼다. 누구에게? A에게. 그죠? 응? 그러면 A가 C에게 손해배상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죠. 그죠? 그럼 C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어요? 쿨하게 인정하고 물어줄까요? 응? 그렇진 않죠, 세상이. 그죠? 그래, 네가 얘기한 거 일정 부분 내가 인정을 하겠는데 다른 거는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둘이 소송을 하겠죠.
근데 C 입장에서는 뭘 들어놨어요? 공제를 들었죠. 공제를 들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속 편하게 물어줄 거면 야, 너 공제 들은 거 있으니까 네 공제 간데 가서 받아와 이러겠죠. 그죠? 아니면 나는 그걸 인정을 못하겠네 이랬어요. 나는 그걸 인정을 못하겠네. 둘이 소송을 하겠죠. 소송을 하면 어떻게 돼요? 판결문이 나오겠죠. 그죠? 판결문이 나오면 C는 무슨 책임을 져요? C가 잘못을 했다고 치자고요. 공인중개사가 잘못을 했으면 A는 C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청구에 대한 확정 판결문이 나오겠죠. 판결문이 되면 어떻게 돼? C는 A에게 돈을 물어주는 거잖아. 그럼 그때는 물어주라고 법원에서 뻥뻥 했으니까 받겠지만 C가 뭐라 그럴까요? 미안하지만 나는 돈이 없네. 그죠? 그러면 A는 어떻게 해요? 당황하죠. 그잖아요. 지금 판결에서 이겨서 돈 받아야 될 타이밍인데 돈이 없다고 그냥 뭐 한 거야? 배째라 그러는 거잖아. 그럴 땐 어떻게 해라? 당황하지 말고 C가 들어놓은 공제, 보험, 공탁에다가 청구를 해라. 뭘 가지고? 판결문 가지고. 그죠? 그럼 판결이라는 것 자체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A하고 C하고 해결이 안 난 거를 법원에서 대신해 준 거잖아요. 그죠? 그럼 가끔은 A하고 C하고 해결이 날 수도 있겠네요. 그죠? 법원에 가서 해결이 날 수도 있고 확인이 될 수도 있겠죠. C가 맞아. 내가 정말 미안한데 내가 잘못했네. 이럴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C가 쿨하게 인정해서 미안한데 내가 잘못한 건 맞지만 나는 지금 돈이 없어. 이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 들어놓은 보험에 가서 돈을 달라고 해라. 그래서 너는 너라도 살아라. 난 이미 들렸어. 이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C가 A에게 얘기를 해주면 A가 또 청구를 합니다. C한테 확인 받은 거를. 그죠? 그러면은 공제와 보험에서 보겠죠? 판결문이든지 뭐든지 날라올 거 아니에요. 그죠? 보고 합당하다면 돈을 내주겠죠. 내주면 끝나면 좋은데 어떻게 돼요? 구상권을 청구를 해요. 누구한테? C에게. A가 여기다가 청구를 했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청구를 했는데 갔다가 다시 와 C는. 그러니까 C는 책임을 면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책임은 끝까지 와요. 잘못을 안 하는 게 상책이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판결이란 얘기는 둘 말고는 C가 승인을 해주면 확인서를 써주면 A가 판결 그딴 거 없이 갈 수도 있어요. C가 내가 잘못한 게 맞으니 내주세요. 근데 재밌는 건 뭐가 있냐면 보험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어쨌든 C한테 구상권 청구하면 되잖아요. 근데 공제 같은 경우 공제는 어디서 든다 그랬어요? 협회에서 든다 그랬죠. 협회는 누가 만든 거예요? 그렇지요. 내가 만든 거야. 내가.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정답이십니다. 그죠? 나를 위해서 내가 만들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결국 내 편이란 얘기죠. 내 편이니까 C가 A에게 돈을 주라 했어도 너 거기 가서 받아라고 했어도 협회에서는요 또 따져요. C가 잘못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따져. 그래서 여기 협회에서 A한테 소송 거는 경우도 있어요. 난 못 주겠네. 내가 보니 C가 A한테 주라고는 했지만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로 봤을 때는 그건 아니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협회는 A하고 싸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공제는 어때요? 협회는 C에게 나 잘했지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로 나 잘했지. 그게 무슨 얘기냐면 협회에서 공제 광고를 할 때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A가 돈을 달라고 해도 다 주지 않는다. 어떻게든 최대한 끌어낸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써요. 광고에. 그잖아요. 협회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죠? 내가 너희의 권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걸 광고해야 되겠지.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다시 이걸로 돌아오면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러한 공제를 1억을 든다 그랬고 법인은 2억을 든다 그랬어요. 분사무소는 각각의 지점에서 1억씩 든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점이 3개예요. 분사무소가 곱하기 3이에요. 그러면 얼마 들어요? 3억을 들고요. 본점에서 얼마 들었어요? 본사에서 2억 들었어요. 총 몇 억? 5억. 그러면 분사무소 넘버 1에서 그죠? 중개사고가 났어요. 분사무소는 얼마 들어랬지? 여기도 1억 들었겠죠? 그러면 1억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겠죠. 맞아요? 그죠? 아니죠. 이건 또 무슨 얘기야? 그러시죠? 헷갈리죠? 왜 그럴까요? 자, 법인의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 그죠? 주된 사무소나 분사무소나 따지고 보면 그놈이죠. 그죠? 하나은행은 다 같은 하나은행, 우리은행은 다 같은 우리은행이에요. 그죠? 지점에서 사고가 난 걸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항상 법인은 누가 책임을 지냐면 주된 사무소에서 책임을 져요. 그죠?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어디다 해요? 주된 사무소 가서 해요. 강남이면 강남 가서 해요. 그죠? 없을 때도 마찬가지고. 물론 지방에 다 있다 손 치더라도 즉 본체는 어디에 있다? 서울에 있으면 강남에 있으면 그죠? 본점에서 다 해결을 본다 그랬잖아요. 그럼 물어주는 것도 어때요? 물어주는 배상 한도도 전체 통짜로 봐야지. 아시겠죠? 통째로 봐야지. 분사무소만 따로 떨어뜨려서 보지는 않는다. 그죠? 그래서 가입을 할 때는 분사무소 각각 1억씩 해가지고 총 5억을 하지만 물어줄 때는 어때요? 1억이 아니라 5억의 한도 내에서 물어준다. 그죠? 요건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 설정 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241페이지의 맨 위에입니다. 그죠? 예를 들면 중개 의뢰인에게 2억 원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개업공인중개사 1억 원의 업무 보증을 설정하였다 하더라도 2억 원 전액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그러나 보증기관은 보증 설정 금액인 1억 원까지만 책임을 진다. 이해되시죠? 2억에 대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을 했을 때 1억은 보증기관에서 물어주고 나머지 1억은 누구한테 받아라? 공인중개사한테 또 받아라. 그죠? 근데 그러면 나는 1억만 책임지면 되나? 아니죠. 보증기관에서 또 1억 또 들어와요. 구상권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1억 원의 공제에 가입했다면 공제사고 한 건당 보상 한도를 의미하는 것이지 총 보상 한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총 보상 한도는 여러 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한 건에 대해서 1억을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끝나면 다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업무보증의 종류는 보증보험, 공제, 공탁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보증보험은 타인의 손해를 위한 보험계약이고 공제는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운영하는 건데 보증보험의 한 종류이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들지만 보통 보험은 어때요? 나를 위해서 들지요? 여러분들 다 종신보험 들고 막 그러시잖아요. 암보험. 왜 들어요? 내가 암에 걸릴까봐. 그죠? 수익자하고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어때요? 기본적으로 내가 수익자가 되는 것이 아니죠? 누가 수익자가 되는 거예요? 남이 수익자가 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 녹화 중이라 심한 말을 못해서 그렇지. 얼마나 우리 입장에서는 그죠? 그거는 생으로 돈이 나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그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계약 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꼭 이런 부분도 얘기를 해줘야 돼요.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보험까지 들고 있다. 그죠? 왜냐면 말 몇 마디 하고 수수료 30만 원 달라 그러면 되게 욕해요. 그죠? 차 한번 태우고 쑥 가가지고 보여주고 수수료 얼마예요? 30만 원이요? 그럼 되게 아까워요. 여러분도 그랬잖아. 아니요? 아니요? 안 아까워요? 학교는 졸업했죠? 학교 다닐 때 기숙사 있었어요? 원룸에 살았어요? 원룸 살 때 수수료 학생은 안 받아. 참 요즘 트렌드가 되게 웃겨요. 학교 앞에는요 학생한테는 안 받아요. 주인한테 더블. 안 좋아. 자, 그 다음에 공탁은 아까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담보공탁이다. 그래서 3년 이내. 변제공탁은 아까 싸울 때 그거죠? 에? 물어주는 거는 변제공탁이고 이건 뭐예요? 담보로 해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담보공탁이다. 사망한 날로부터 몇 년? 3년. 그죠? 아까 얘기했죠? 중개사고는 바로 승인이 안 나랬죠? 그러니까 3년 동안은 못 찾아요. 3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하면 되겠죠? 또 어떤 분들은 배웠다고. 나는 배웠거든. 공제와 보험, 공탁 3가지를 다 해. 그럼 얼마예요? 3억. 해도 돼요? 해도 돼요? 욕하진 않아요? 아, 욕은 하겠구나. 바보라고. 그죠?
어쨌든 세 가지 다 해도 되지만 세 가지를 다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만 하시면 돼요. 넘기실게요. 보증 설정 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아까 우리 여기 법인이 있었잖아요. 법인. 그죠? 근데 우리가 법인을 배울 때 두 가지를 배웠어요. 일반 법인과 특수법인.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나요? 안 나셔도 되는데. 일반 법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중개법인이에요. 그죠? 공인중개사들이 모여서 만든 법인이고요. 특수법인은 뭐가 있었죠? 몇 가지가 있었죠? 보통 협동조합 시리즈였어요. 우리가 아는 건. 그죠? 그리고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 첫 번째 뭐가 있었죠? 농협 있었고요. 그죠? 산림조합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죠? 자산관리공사 있었고, 그다음에 공단 관리 하는데 네 가지 정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센 데는 누굴까요? 돈 많은데. 에? 농협, 산림조합, 자산관리공사. 그다음에 자산관리공사요? 농협이 더 세지 않아요? 내 돈은 다 농협에 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네, 자산관리공사 세다 해봐야 거기 들어오는 거 물건 갖고 있어봐야 뭐 얼마나 되겠어요? 농협은 제가 볼 땐 단위가 다를 것 같은데 자산이 뭐 몇백 조 되지 않겠어요? 거기 어떻게 될까요? 농협은 몇십 조 몇백 조 될까요? 자산이? 농협은 되죠. 그야 100조 넘죠. 조 단위라는 걸 그냥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데 이거는 죽을 때까지 1, 2, 3, 4로 세봐야 조까지 셀 수가 없어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조까지 셀 수가 없어요. 1, 2, 3, 4, 5, 6, 7, 8 이렇게 해서 조까지 조까지 셀 수가, 조 단위까지는 셀 수가 없어요. 큰 돈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농협이나 산림조합이나 자산관리공사나 이런 데는 각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죠. 농협은 농업인들을 위해서 그죠? 만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하다 보니 농지에 대해서는 거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잖아요. 여기 돈 빌리시는데 나 이번에 이거 팔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요? 저희가 한번 팔아봐 드릴게요. 이럴 수 있죠. 이거 중개잖아요. 자꾸 하면 계속 반복적으로. 그죠? 그래서 농협에서는 농지에 대해서는 중개하는 거를 허하노라 이랬단 말이에요. 원래는 공인중개사들이 그죠? 사원 임원 얘기했었죠? 사원 임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법인에서만 중개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일반은. 근데 특수한 아이들 그죠? 마찬가지로 산림조합은 임야에 대해서 할 수 있겠죠? 자산관리공사는 자산관리공사 들어온 거. 그다음에 산다는 산업단지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공장용지. 그죠? 근데 얘네들도 하긴 하되 업무 보증은 좀 해라는 얘기잖아요. 왜? 어쨌든 농업인이니까 서로 간에 중개를 할 때 사고 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보증을 해줘야 되니까 똑같이 일반 법인처럼 이용은 해라고 했어요. 중요한 건 뭘까요? 농협 같은 경우는요. 돈이 많아야 찍어요. 많죠. 농협은 깎아주세요. 1,000만 원으로. 굳이 안 해도 어때요? 농협은 돈이 많으니까 잘 물어주겠죠. 사고가 났을 때.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외우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다른 법인은, 일반 법인은 다 2억, 1억인데요. 농협은 그냥 1,000만 원이에요. 그냥 1,000만 원. 1,000만 원 끝나요. 농협은 돈이 많으니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재설정의 신고는 공제는 1년마다 듭니다. 일반적으로. 동네마다 다를 수도 있지만 1년마다 드는데 언제까지 들어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했을 때는 언제까지? 그 다음에 1월 1일 전까지. 그죠? 들어놓습니다. 들어놓으면 원래는 어떻게 돼요? 다시 들었을 때 등록관청에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써요? 등록관청에 우리 회사에서 보험 들었어요. 우리 협회에서 공제 들었어요. 통보해 주겠죠? 돈 받고 그거라도 안 해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20만 원씩 받는데. 그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가 있다. 그래서 보증을 다시 재설정한 경우에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경우는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공인중개사들도. 그냥 보험만 다시 들면 되는 줄 알아요. 왜?
보험만 다시 들어도 전혀 문제없이 갔거든요. 아시겠죠? 처음에는 신고하는 걸 당연히 알고 있겠죠? 그래야 등록증이 나오니까. 근데 그 이후로는 갱신만 자꾸 하거든요. 근데 신고는 해야 되는지도 잘 몰라요. 그 다음에 보증기간에 대해서는 명문 규정이 없고 내려가시고, 보증의 변경 신고. 보증의 변경은 이미 설정한 보증이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명 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라는. 보증의 변경이라는 건 뭘까요? 네? 공제 들다가 열받아서 보험으로 바꾸고요. 그죠? 나는 보험을 극도로 싫어하는데 어쩔 수 없이 보험을 들었다가 나는 역시 현금이야. 공탁으로 갑니다. 그죠? 이런 경우죠. 그 다음에 중개 의뢰인이 손해배상금으로 243페이지 7번 보험금, 공제금, 공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게 손해배상 합의서, 화해조서, 확정된 판결문 4번 이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증기간과 손해배상금을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게 아까 얘기한 뭐예요? A가, 그죠? A가 보증기간에 돈 달라고 할 때예요. 그죠? 그럼 손해배상의 합의서는 누구랑 작성한 걸 거예요? C하고 했겠지. 그죠? 그 얘기는 결국 뭐예요? C가 A한테 나는 지금 힘드니 너 저희 가서 받아가. 그죠? 난 틀렸어.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화해조서는 법원에서 하는 거고 법원에서 서로 그죠? 한 거고 확정된 판결은 소송까지 간 거죠? 소송까지 가면 C에 관계없이 A가 그거 들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결국은 C가 보증기관에다가 돈 달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누가 하는 거예요? 의뢰인이 A나 B나. 그죠? 그 다음에 보증, 보험금, 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하면 여기 또 동그라미를 치셔야 되겠어요. 그죠? 3번 양갈로 7번에 동그라미 3번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거긴 동그라미 별표를 좀 쳐놓으셔요. 3번 자체에다가. 그죠? 손해배상을 했다 치자고요. 보증기관에서. 그죠? 보증기관에서 손해를 배상을 하면 보증보험을 다시 가입을 하거나 공탁금 1억 중에 3천만 원 보상을 해줬어요. 3천이 모자르죠? 15일 이내에 다시 3천만 원 넣으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이 좀 어려운데 보증보험 공제의 경우에는 부족액을 보전한다는 것은 성격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뭘까요? 이거는 일회성으로 한도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물어줬으면 그건 소멸이 되는 거예요. 그냥 소멸이 되고 다시 재가입을 하라는 얘기고, 공탁은 재가입이라는 개념이 없죠. 그죠? 공탁은 보존액을 그냥 채워놓는 거고. 그 다음에 언제까지 달라고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6번 보증보험금과 공제금의 청구는 중개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중개사고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않다는 얘기는요, 계약을 했을 때, 즉 그 시점이 있죠. 우리가 중개계약이 성립이 하잖아, 아니 거래계약이 성립을 하잖아요. 그러면 성립하는 자체에서 사고가 난 거예요? 났는데 몰랐던 거죠. 그죠? 그잖아요. 지금 공인중개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배상 책임을 진 상황이 이미 벌어졌지만 A, B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죠. 그럼 중개사고는 보통 언제 발생한다? 시간이 지나서 발생을 해요. 그죠? 그 시간이 지나서 그 손해에 대한 부분을 내가 지금 알았어. 그러면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알았을 때. 그죠? 알았을 때. 혹은 알 수 있었을 때. 그죠? 발생한 게 중요해요? 지금? 아니죠. 계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알았을 때. 그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알 수 있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앞전에 여기에서는 어때요? 객관적인 상황으로 볼 때는 발생을 했는지 모르는 거죠. 그죠? 근데 알 수 있었다라는 거는 객관적으로 알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당사자가 알았거나. 그죠? 요 시점으로부터 몇 년? 3년. 그죠? 공탁금연 청구권 행사 기간도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 기간 동일하다. 그래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불법 행위를 한 날로부터, 그죠? 불법 행위를 한 날이니까 이건 뭐예요? 기준이 어디에? 앞이죠? 발생한 날. 발생한 10년 이내에 공탁금을 청구를 해야 한다. 그래서 공탁금은요, 보증하고 조금 다르죠. 뭐가 하나 붙었어요? 불법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붙었죠? 이거는 자 밑에 박스에 뭐라고 나와요? 공탁금의 청구는 보증보험이나 공제와는 달리 개업공인중개사가 공탁한 금액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개업공인중개사에 청구하는 것과 같이 손해 및 가해자를 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요거는 똑같죠? 앞에 보증이랑 불법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행사하여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거, 그죠? 제가 아까 기간 설명하면서 그랬죠? 발생할 당시, 그죠? 거래 계약이 발생할 당시에 기관에서 물어주는 거지. 내가 지금 알았다고 해서 여기서 물어주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공제증서 줄 때는 거래 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그죠? 4번 내는데 중요한 건 앞에서 청구할 때는요, 4번이 필요하다 했어요? 안 필요하다 그랬어요? 청구할 땐 필요 없어요. 그죠? 청구는 얘 둘 간의 관계에서 얘가 들었다라는 거는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청구기관에서. 그죠? 내가 얘가 들지도 않은 데 가서 달라 하겠어요. 그죠? 그리고 아까 줬던 그거는 뭐예요? 내가 그냥 확인용으로 갖고 있으라는 얘기지 이게 필수 요소는 아니다. 하지만 불안하니까 어떡하라 그랬어요? 오늘 집에 가서 다 보시라고요. 그 뒤에 잘 붙어있나. 아시겠죠? 응. 자, 상법에 보면 보험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으로 소멸한다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제재.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죠? 중개 완성 시에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설명을 설명하지 않거나 4번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전자문서라는 건 이메일이겠죠? 그죠? 이메일로 제공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보험을 안 들은 게 중요해요. 보험 들었다는 사실의 증명서를 주지 않은 게 중요해요. 주지 않은 거는 어차피 들어있는 거니까 그걸 안 줬다고 해서 보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보험을 안 들으면 효력 자체가 없죠. 그러니까 누가 더 잘못한 거예요? 보험을 안 들은 게 더 잘못한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보험을 안 들었을 때는 등록을 취소당할 수 있지만, 그죠? 공제증서를 안 줬을 때는 그냥 과태료 정도에서 끝나겠죠? 이해되시죠? 그 보험증서 안 준 건 그닥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물론 과태료를 내야 되니까 집에 가서 다 확인해 보시라는 거지. 그래서 안 냈으면 어떻게 신고하면 돼요. 과태료 먹게. 그래가지고 가끔 그런 거 있어요. 이 공부를 조금 하시다가 중간에 접으시는 경우 있잖아요. 일신상의 이의로. 그죠? 그랬다가 그런 분들이 거래계약하러 와가지고 일부러 막 서명민 날이 있는데 막 서명은 안 하고 뭐 이랬다고 이거 걸고 막 왜 중개대상물 제대로 안 주냐 뭐 따지는 경우가 많아요.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두 건이 어떻게 발생을 했다고. 네, 그래서 자, 한 건에 대한 보증이라 그랬었잖아요.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걸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원래는 어때요? 요 기간 내에서 발생을 한 거는 어떻습니까? 그죠? 기간 내에 발생을 했는데 이때 발생을 하잖아요. 아까 우리가 다시 들으라고 한 거 있잖아요. 공탁금 같은 경우는 이 아이가 좀 편하죠.
왜냐하면 공탁금은 그냥 물속에 물을 채워놓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기간하고 상관이 없죠. 그냥 그 시점이 됐을 때 이만큼 빼먹고 다시 청구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요때 아까 정확하게 시점을 좀 따지자면 여기에서 발생한 게 여기였다. 그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해주는데 여기는 보험이었고 여기는 공제였다. 어떻게 될까요? 어? 보험회사에 받아야 되죠. 그죠? 근데 봐봐요. 여기에 발생한 시점에서 다음날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다음날 중개사고가 발생한 걸 알았다. 그러면 그냥 여기서 물어주고 끝내고 여기서부터 다시 들면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는 지금 여긴 들어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들어있는 상태인데 요 시점에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놓은 거는 유효해요? 무효해요? 유효하죠.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15일 이내에 재가입하라 그랬죠. 그럼 그 재가입은 어느 재가입이에요? 앞전거예요. 앞전거. 이해되시죠? 공탁은 쉬워요. 그죠? 공탁은 시점에 상관없이 내가 지금 물을 이만큼 채워놓은 거를 요만큼 빼먹었으면 그죠? 다시 채우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거는 공탁을 몰랐던 거니까 여기서 물어줬으면 어때요? 요 뒤에 부분에 대한 보장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다시 들어야 되겠지. 지나갔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장에 대한 걸. 그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재가입한다고 해서 지금 요 시점에서 재가입을 한다는 얘기는 이걸 재가입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살아있고 그죠? 지금은 살아있고 요 부분에 대한 앞전으로 지나갔지만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증을 해줘야 돼. 왜? 여기 아주 무수히 많이 남았잖아요. 중개계약 해놓은 게. 그죠? 그거에 대해서 재가입을 하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오늘 진도가 딴 얘기를 해서 그런가 봐요. 큰일 났네요. 좀 쉬었다가요. 중개 완성 247페이지 나가겠습니다.